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지 말아라. 저녁 무렵 마을 어귀에서 두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한쪽에서는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며 자랑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딸이 대학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남의 자식이 잘 되었다는 소식은 곧 내 자식을 떠올리게 한다. 어느새 비교가 시작되고 입은 웃고 있으나 속은 쓰리다. 우리 애는 왜 저렇지 못할까? 한숨이 길게 속으로 새어나온다. 사람은 살아가며 수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한다. 젊을 때는 직장과 재산, 지위를 따졌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의 성취와 삶을 비교한다. 우리는 자식의 성공을 곧 부모의 성취로 여기며, 자식이 이룬 만큼 부모로서 체면을 세운다고 믿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은 부모 스스로를 괴롭힌다. 이미 장성해 제 길을 걷는 자식의 마음도 짓누르게 된다. 정약용 선생은 인생의 고비마다 자신과 주위를 성찰하며 살아간 인물이었다. 그는 벗과의 우정을 논할 때도, 자식에게 훈계를 보낼 때도 한결같이 비교가 아닌 성찰과 존중을 강조했다. 유배지에서 외롭게 세월을 보내던 시절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남의 길을 따르지 말고 스스로의 길을 걸으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 남과 겨루는 경쟁보다 자기를 닦는 성찰이 먼저라는 말이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그것은 자식을 잃는 길이다. 다른 집 아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하면 우리 집 아이의 자리를 겹쳐 그려본다. 웃고 있지만 가슴 한쪽이 허전해지고 내 자식이 부족한 듯 보이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유배지에서 외롭게 세월을 견디던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뛰어난 재주보다 단정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재능은 화려해 보이지만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몸가짐과 마음가짐은 평생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러니 자식의 성품을 먼저 바라보라. 성취보다 태도를 존중하라. 남의 성취와 내 자식을 굳이 견주지 마라. 성취는 남과 겨루며 얻는 것이지만 성품은 자기 안에서 길러내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랄 것은 높은 자리나 눈부신 성과가 아니다. 삶을 단단하게 살아내는 모습이다. 남의 자식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철렁했던 순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물어야 한다. 내 자식은 지금 어떤 빛깔을 지니고 있는가? 비교는 우리의 눈을 가려 자식이 가진 좋은 점을 보지 못하게 한다. 작은 성취도 빛나게 보지 못하고 남과 견주어 부족한 점만 커 보이게 만든다. 그러므로 자식의 작은 성취를 소중히 여겨라. 칭찬을 아끼지 마라. 작은 덕목이 큰 성품을 키운다. 재주가 아니라 몸가짐, 성취가 아니라 태도.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바른 성품이다. 그러니 비교의 마음을 버려라. 성실히 일하는 힘, 다른 이를 배려하는 마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끈기, 이런 것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성취다. 자식이 그런 덕목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강물의 흐름을 떠올려 보라. 어떤 강은 크고 웅장하게 흐르고 어떤 시냇물은 조용히 작은 길을 적신다. 그러나 크기가 가치를 정하지는 않는다. 작은 시냇물도 마을을 살리고 목마른 이를 적신다. 내 자식의 길이 크든 작든 그 길에서 성실하게 흐르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빛나는 삶이다. 뛰어난 재주보다 단정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할 까닭이 없다. 자식은 이미 자기 길을 가고 있고 부모는 그 길을 존중하며 바라보면 된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존중하라. 꽃밭을 바라보면 알 수 있다. 같은 흙에서 자라도 국화는 국화대로 피고 장미는 장미대로 핀다. 국화에게 장미처럼 붉게 피라 할 수 없고 장미에게 국화처럼 은은하라 할 수 없다. 자식도 그러하다. 똑같은 집에서 태어나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자라더라도 성격과 기질은 저마다 다르다. 부모가 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자꾸 옆집의 꽃과 내 집의 꽃을 나란히 놓고 저울질하게 된다. 꽃은 비교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 그는 말했다. 사람은 타고난 기질과 성정이 다르니 그에 맞게 길러야 한다. 이는 단순한 자녀 교육의 지침을 넘어 삶 전체에 대한 통찰이다. 사람마다 그릇의 크기와 모양이 다른데 부모는 모든 그릇을 같은 크기로 만들려 한다. 그러나 억지로 같게 만들면 결국 흘러넘치거나 금이 간다. 그러니 자식의 그릇을 인정하라. 크든 작든 그 모양 그대로 소중하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한 줄로 세우듯 평가한다. 남의 자식이 의사가 되었다면 내 자식은 왜 그 길을 가지 못했을까 묻는다. 남의 자식이 대기업에 다닌다 하면 내 자식의 직장은 왜 초라해 보일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비교는 자식이 지닌 고유한 빛깔을 가린다. 비교하는 눈길을 거두라.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보라. 부모가 할 일은 단순하다. 자식을 남과 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지닌 성정을 살펴 그에 맞는 길을 열어주는 일이다. 성격이 조용한 아이에게 활발함을 강요하지 마라. 손재주가 없는 아이에게 억지로 기술을 배우게 하지 마라. 대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붙잡게 하고 강점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것이 자식을 존중하는 길이다. 강물에 담긴 물이 그릇에 따라 다른 모양을 갖듯 사람의 기질도 저마다 다르다. 넓은 그릇은 많은 것을 담고 작은 그릇은 적게 담는다. 그러나 크고 작음이 본질을 결정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릇이 흘리지 않고 제 빛깔을 지켜내는 일이다. 자식 또한 그러하다. 남보다 화려한 길을 걷지 않아도 자신의 기질에 맞는 삶을 성실히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억지로 갖게 만들려 하지 마라. 자식은 언제까지 부모의 품에 있어야 할까? 성인이 되면 이미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가정을 꾸리면 부모는 더 이상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그런데도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자식의 삶을 자신이 설계하려 한다. 잘못된 길로 갈까 두려워 간섭하고
남보다 뒤처질까 불안해 비교한다. 하지만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다. 유배지에서 긴 세월을 보낸 정약용은 외로움 속에서도 자식에게 편지를 남겼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생각과 행실을 올바르게 하여라. 이 조언은 스스로 삶을 성찰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가르침이다. 부모가 끝까지 지켜줄 수 없기에 결국 자식 스스로 바른 생각과 행실을 지니도록 길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간섭하기보다 스스로 서게 하라. 당신은 혹시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지는 않은가? 너는 왜 아직 결혼을 안 하니? 남의 집 아이는 벌써 승진했다는데. 넌 왜 그러냐?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리지만 속으로는 비교의 칼날이 숨어 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기대하면서도 이런 말 앞에서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지 마라.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일 때 가장 깊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길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다. 곁에서 지켜보며 응원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믿어주는 일이다. 비교와 간섭은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을 막는다. 자식은 이미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 부모가 해야 할 몫은 단 하나다. 믿어주고 존중하라. 매화는 눈 속에서도 피어나고 대나무는 거센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다. 꽃마다 피어나는 계절이 다르고 나무마다 견디는 방식이 다르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갖게 만들 수는 없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옆집 자식이 화려한 꽃처럼 피어난다고 해서 내 자식이 작은 꽃을 피웠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그 꽃만의 향기가 있고 그 나무만의 강인함이 있다. 그러니 자식의 길을 억누르지 말고 자유롭게 자라게 하라.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다. 존중과 자유, 그리고 믿음이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점점 단순해진다. 간섭을 줄이고 비교를 버리고 지지의 말을 건네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식은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걸어갈 힘을 얻는다. 자식의 자유를 존중하라. 그것이 노년의 지혜다. 자식의 삶을 두고 남과 견주는 일은 부모라면 누구나 빠지기 쉬운 습관이다. 그러나 비교는 결국 부모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자식의 마음을 옥죄며 서로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 정약용이 아들에게 남긴 가르침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통한다. 성취와 경쟁보다 중요한 것은 품성과 기질을 존중하는 일, 그리고 그 아이답게 살아가도록 바라보는 일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비교로 마음을 다그치지 말고 그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 자식이 화려한 길을 가든 소박한 길을 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길을 성실히 걸어가고 있다면 부모로서 기뻐할 이유는 충분하다. 비교는 내려놓고 존중은 붙들라. 그때 비로소 자식의 길은 자유롭고 부모의 마음은 평안해진다.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지 마라. 자식은 부모의 분신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 정약용의 가르침처럼 성품을 바라보고 기질을 존중하며 자유를 허락하라.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며 노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부모는 깨닫게 된다. 자식에게 물려준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나 집이 아니라 따뜻한 격려 한마디였다는 사실을, 힘들 때 등을 토닥여준 손길이었다는 것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해준 믿음의 눈빛이었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다. 자식을 남과 견주는 마음을 거두고 그저 그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만 남겨두라. 자식이 웃으면 함께 웃고 자식이 울면 함께 위로하라.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세상의 잣대로 재지 마라. 남의 눈으로 보지 마라. 내 자식은 이미 충분히 소중하다. 그 사실만으로도 부모로서 자랑스럽다. 비교의 그늘에서 벗어나 사랑의 햇살 아래 서라. 그때 자식도 부모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마음이 평안해야 자식의 길도 환해진다.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야말로 세대를 이어 전해질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자식이 어릴 때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려 했다. 이것은 해야 하고 저것은 하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말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다.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일이었다. 말보다 행동이, 훈계보다 본보기가 더 큰 가르침이 된다는 사실을.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부모가 남을 험담하면 자식도 그렇게 배운다. 부모가 비교하며 불평하면 자식도 그 습관을 익힌다. 그러나 부모가 감사하며 살면 자식도 고마워할 줄 안다. 부모가 다른 이를 존중하면 자식도 배려를 배운다. 그러니 자식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비교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평생 누군가와 자신을 견주며 살게 된다. 남보다 뛰어나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면 스스로를 탓한다. 그러나 존중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의 가치를 안다. 남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간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아이의 타고난 성정을 살펴 그에 맞게 기르라고 했다. 억지로 틀에 맞추려 하지 말고 그 아이만의 빛깔을 찾아주라고 했다. 이는 단순히 교육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부모들은 어떤가? 아이가 조금만 다른 모습을 보여도 불안해한다. 남의 집 아이와 비교하며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한다. 그러나 그 불안이야말로 아이에게 가장 해로운 독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민감하게 느낀다. 부모가 자신을 남과 비교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되려 애쓴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간다. 진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에 기쁨을 느끼는지 모르게 된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이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곁에서 응원하며 지켜보는 일뿐이다. 자식이 선택한 길이 부모가 바라던 것과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식의 선택이라면 존중해야 한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속도로 살아간다. 어떤 이는 빨리 달려 일찍 목표에 도달하고 어떤 이는 천천히 걸으며 자기 페이스를 지킨다. 그러나 빠르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느리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속도를 잃지 않는 일이다. 자식이 늦게 결혼한다고 조급해하지 마라. 자식이 남보다 승진이 늦다고 안타까워하지 마라. 그보다는 자식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자기 길을 가라고. 이 말은 자식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다. 자식의 인생을 서둘러 판단하지 말고 긴 안목으로 바라보라. 인생은 마라톤이다. 중간에 누가 앞서고 뒤처지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끝까지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식도 그렇게 자기 인생을 완주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 비교는 그만두라. 자식이 다른 집 아이와 다르다고 실망하지 마라. 대신 자식만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라. 작은 성취라도 함께 기뻐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위로해 주라. 봄이 되면 산에는 온갖 꽃이 핀다. 진달래가 먼저 피고 개나리가 따라 핀다. 벚꽃은 화려하게 피었다가 금세 지고 목련은 조용히 피어 오래도록 향기를 남긴다. 어떤 꽃이 더 아름다운가? 그런 것을 따질 수는 없다. 각각의 꽃이 제때에 제 모습으로 피어나는 것, 그 자체가 완벽한 아름다움이다. 자식들도 마찬가지다. 어떤 자식은 일찍 꽃을 피우고 어떤 자식은 늦게 피어난다. 그러나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저마다 제 빛깔로 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식의 꽃이 언제 필지 재촉하지 말고 어떤 색깔로 필지 미리 정해두지도 마라. 그저 믿고 기다리면 된다. 자식은 분명 제때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다. 부모의 마음이 평안해야 자식의 길도 환해진다. 비교와 조급함을 내려놓고 사랑과 믿음만 남겨두라. 그때 비로소 부모도 자식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자식을 남과 비교하지 마라. 대신 그 아이만의 빛을 발견하고 그 길을 존중하며 바라보라. 그것이 지혜로운 부모가 자식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